자,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질문하는 거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주면서 질문하는 거하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아쉬운 질문. 폭염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어떤 내용을 해줘야 되지? 물론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막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이상한 답들이 막 나옵니다.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나는 60대야. 그 폭염을 조심할 수 있는 대처법 세 가지를 알기 쉽게 요약해줘 라고 표현을 하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60대야.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대충 알려줍니다. 폭염을 조심하려면 조심할 수 있는 음, 대처법 세 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자, 요거 보내기를 누르면 전대추라고 해놨네요. 자, 얘가 이제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섭취하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고 몸 상태를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걔도 세 가지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세 개만 딱 응답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진짜 다시 응답해줘.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좀 잘 해달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용이 달라지면서 좀 더 자세해졌습니다. 식사 조절과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실천한다. 냉방병과 온열 질환을 동시에 예방한다. 비상연락망과 휴식처를 사전에 파악한다. 자, 아까랑 답이 달라졌죠? 이게 뭐냐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얘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단계가 1단계면 얘는 1단계로 응답해 주고요. 내가 5단계로 질문하면 5단계로 응답해 주고 내가 전문적으로 물어보면 전문가처럼 응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나 잘 모르는 사람이야 처럼 질문하면 얘는 이 사람한테는 요 정도만 대답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응답을 해준다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재미나이 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응답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하시죠. 이렇게 이게 뭐야 했을 때 이렇게 응답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걸로 말고 진짜로 꼭 필요한 거 다시 응답해줘. 자, 그러면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 자, 여기서도 또 질문을 해서 계속 질문해 나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계속 질문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해보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봉사 전에 재미나이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봅니다. 나는 뭐뭐 하는 시니어 사회활동가야. 오후 낮 기온이 35도인데 1시간 동안 야외에서 해야 될 일이 생겼어.
단순하게 여기서 지금 질문하죠. 단순하게 폭염을 조심하라고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답을 작성해줘. 자, 요 위에는 안 쓰셔도 나 60살이야. 뭐 65세야. 나 67세야. 이렇게 쓰고요. 내가 낮에 1시간 동안 야외 활동해야 돼. 그러면 요 부분은 중요하죠. 단순하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답을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쓰시면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또다시 실습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시는데 요것만 쓰시면 돼요. 나는 사회공헌 활동가야. 사회공헌 활동 중 폭염 온열 질환에 대비한 여름철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3가지를 뽑아줘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적으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응답이 나오는데요. 자, 요것만 있는 거는 아니죠. 폭염 대비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옛날 것도 찾아서 볼 수 있어요. 자, 온열 질환에 대비한 자, 수분 섭취 질문 요거죠. 같은 거죠. 갈증이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염분과 미네랄 보충 중요합니다. 카페인이나 당류 음식은 자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여기에 있는 질문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했던 거고 자, 이렇게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해서 같은 응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자, 우리 여름철 되면 노로바이러스, 뭐 식중독 해가지고 그 위생 관련된 식중독 질환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위생을 담당하는 위생사야. 너에게 그 역할을 줬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마와 칼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줘 했습니다. 자, 한번 저도 요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너는 위생을 담당하는 위생사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마와 칼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줘. 자, 보내기를 누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 오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생사로서 도마와 칼의 올바른 구분 사용법과 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도마와 칼의 용도별 구분 사용.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 지금 제가 마이크로 질문을 했더니 얘가 소리로 응답을 해주죠. 지금 소리 나가는 거 들으셨죠? 자, 뭐냐면 얘는 내가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얘가 응답을 말로 해줍니다. 그래서 내 읽기도 귀찮아. 그러실 때는 이걸로 하시고요. 자, 나중에 이 마이크가 또 뜨거든요. 그래서 식재료의 성질에 따라 도마와 칼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읽기도 귀찮은데 네가 좀 읽어줘 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응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마이크는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마이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 뭘까요? 자, 여기에 있거나 요 위쪽에 있거나 마이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폰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마이크를 켜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글씨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글씨로 바꿔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는 STT라고 그래서요. 스피치 투 텍스트. 자, 그래서 여기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글자로 바뀌는데 중간중간 얘가 잘 끊어져요. 왜 끊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멈춤을 하게 되면 안 되고요. 요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여기서 보내기를 하게 되면 네, 엉뚱한 응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내가 질문하는 마이크고요. 자,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 삼성 마이크,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 제미나이 마이크. 내가 질문을 마이크로 질문하면 응답이 말로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녕, 제미나이. 안녕하세요. 식중독 관련 정보를 알려드린 위생사 제미나이입니다. 혹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도마와 칼 관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 온라인 강의 녹화 중이야. 녹화 중인데, 너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열었어. 우리 선생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녹화 중이라니 정말 멋지시네요. 저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해드리고 또 수업 자료 준비나 아이디어 구상 같은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의 수업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세요? 얘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다 제가 끊어버렸는데 얘한테 질문을 계속하면 질문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해서 서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무료로 사용하시면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잠깐씩 안녕 해갖고 얘기하시면서 야, 너는 오늘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이제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얘가 그거에 대해서 멘토링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아, 나 오늘 강의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아, 이렇게 계속된다 그러면 이걸 강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이네.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면서 어, 저한테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수업 끝나고 한번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데요. 목소리는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어디서 바꾸시냐면 여기 사이드바 열기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 갔는지. 밑에 자기 이름 나오거든요. 자기 이름 있는데 클릭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하게 되면 자꾸 화면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일상 속에서 그러면은 재미나이를 어떻게 쓰면 될까? 우리가 이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질문이 근데 이걸 어디다 쓴다고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세요. 제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행 갈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여행사에다 하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뭐 다양하게 하지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아는 데 많이 가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생이 8명 있어. 기차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그런데 여기는 광주광역시야.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 저쪽 강원도 쪽으로 기차 여행을 가고 싶은데 광주에서는 떠나는 기차가 서울로 가는 것밖에 없거든. 중간에 환승을 하더라도 강원도에 직접 가고 싶은데 8명이 가. 근데 거기서 1박을 하고 올 예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일정표를 1박 그 숙박부터 시작해서 여행지 또 뭐가 있을까? 맛있는 집, 볼거리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냥 글로 보여줘. 광주광역시에서 8명의 자, 그러면 송정역에서 강릉 가는 기차는 없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네요. 네, 근데 강릉을 가네요. 자, 어차피 여기서 환승은 청량리역까지 가야 되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박만 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어딘가를 가네요. 한 달 전에 맞춰서 단체석을 하면 인접으로 얻을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8명이 한꺼번에 이용하려면 스타리아 택시, 대형 택시를 예약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청량리 말고 환승하는 곳이 궁금해졌어요. 자, 있어요. 있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보면 오송역이나 대전역을 활용하시면 8명이 자, 오송역에서 그러니까 대전역이죠. 오송역이나 대전역에서 환승을 할 수 있는데 환승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겠죠. 서울에서 내려서 청량리역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머니까 이렇게 해서 관광 일정은 똑같이 하고 중간에 환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계속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만 대답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기차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응답해 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또 새로 창을 하나 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릎 관절도 많이 아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건강 질문, 운동 질문, 무릎 관절에 좋은 간단한 스트레칭 3가지 알려줘. 사진이나 영상 없이도 따라하기 쉽게 설명해줘.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그 응답이 나오면 응답이 나왔는데 뭐 어깨 뭐 팔을 둘로 들고 뭐 어쩌고 막 나오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줘. 자, 이건 뒤에서 한번 해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런 거 대피를 하려면 돈을 줘야 되죠. 옛날에 그 연애 편지 써주는 대필가들이 있었다고 영화를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원 메시지를 써달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 친구한테 해보세요. 우리 아이한테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글로 막 쓰자니 너무 말이 잘 생각도 안 나고 써지지도 않아. 그러면 그거를 누구에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좀 써달라. 어떤 마음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써달라 하면 잘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질문을 했는데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로 나오게끔 계속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해갖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재민이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똑똑한 비서가 제 주머니 속에 하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